저는 예전부터 사연모아 채널의 구독자였고 항상 재미있는 사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곳에 제 이야기는 처음으로 보내는 거라서 긴장이 많이 되네요. 저는 올해로 딱 30살의 나이고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 알게 되었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서 서로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원래 대학교 들어가서도 같은 신입생끼리 금방 친해지고 회사에서도 같은 신입사원끼리 동질감을 느껴서 금방 친해지게 되잖아요. 처음엔 동료였지만 알고 지낼수록 사람이 점점 좋아져서 남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었죠. 2년 정도 진지하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조금 이르지만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둘 다 그 당시에는 20대 나이에 회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연애만 하고 결혼은 천천히 하라며 저를 말리셨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은 서로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옳은 말로 걱정을 해주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방해꾼이라 생각했습니다. 데이트를 즐기고 헤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서운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한 집에 살며 남들처럼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섰죠.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도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매일 얼굴을 보고 퇴근해서도 같이 맛있는 저녁밥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에 제약 없이 늦게까지 데이트할 수 있고 주말마다 만나서 놀러 다니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2년을 연애했지만 이 사람의 제대로 된 속내까지 다 알기도 전에 결혼부터 빨리 서두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결혼 생활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앞서서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 부모님에게 선언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 저희 두 사람이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합쳐봐야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나마도 제 돈이 2천 정도였고 남자친구에겐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두 사람이 받던 월급이 세금까지 제하고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260에서 2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돈에서 차를 끌고 다녔으니 매달 할부를 내고 기름값도 쓰고 있었고 평소에 저랑 데이트하면서 카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할부금과 차량 유지비 카드값만 해도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로 적금을 들고 있는 것도 없었고 그냥 쓰고 남은 돈이 월급 통장에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죠. 저는 그래도 첫 월급 탔을 때부터 엄마가 제가 받는 월급의 반은 무조건 적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보다 조금은 더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당장 돈이 없다는 게 별로 심각한 일인 줄 몰랐어요. 버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데이트하거나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모아둔 돈은 적어도 계속 맞벌이하고 돈을 벌 건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죠. 젊은 패기로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도와주지 않으셔도 결혼을 진행하겠다며 박박 우겼고 시댁에서 어렵사리 2천만 원을 더해주셔서 그 돈을 보증금 삼아 빌라 월세로 시작했어요. 친정부모님도 결혼만은 안 된다며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1,000만 원을 더 보태주셨고 덕분에 결혼식 준비에 혼수까지 맞추고 기본적인 살림은 다 갖출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윳돈도 얼마 없었지만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올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은 돈 개념 자체가 없었고 지금은 생애 한 번뿐인 결혼이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중에 열심히 벌어서 만회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죠. 절대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 정도 벌면서 맞벌이하며 산다면 금방 돈 모으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많은 연봉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결혼하고 나서 아끼자는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결혼한 뒤로는 돈 관리를 전부 제게 맡기면서 용돈을 받아 쓴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다 뺏었고 매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현금으로 줬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남편의 차로 같이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기름값은 따로 챙겨주고 온전한 용돈이 30만 원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의 용돈만 쓰고 살았습니다. 아침은 둘 다 집에서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따로 돈 쓸 일은 없었어요.
점심은 두 사람 모두 회사 구내 식당에서 저렴하게 해결하고 같이 살다 보니 저녁엔 막상 데이트하는 일이 별로 없고 집에 와서 집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얼마 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두 사람 버는 것 중에 최소 한 사람 몫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야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았고 역시 혼자보다는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일찍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었죠. 양가 부모님들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잘해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첫 1년 동안 3천만 원 정도 돈을 모으면서 이러다가 금방 집 사고 부자 될 것 같다는 순진한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작년에 갑자기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기본급은 완전 최저시급인데 추가 근무를 해서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정상적인 월급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힘들어졌고 추가 근무는커녕 무급휴직을 강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기본급에 세금 떼고 공제를 하고 나면 18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두 사람의 월급이 확 줄어버리니까 숨통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고 답답해졌어요. 이제 돈 모으는 재미를 좀 알아가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우리 부부 월급을 합쳐도 300만 원이 겨우 넘더라고요. 월세, 남편 차 할부금, 전기세, 보험료 관리비 등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두 사람 수입이 확 줄어버렸고 회사 사정이 언제 좋아질지 아니면 이대로 회사가 망해버릴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석 달 정도를 그렇게 버티다가 남편이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때 TV에서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씩 번다는 둥 한 달이면 700만 원, 8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 뉴스를 보더니 자기는 오토바이 면허도 있고 예전에 몇 번 운전해봐서 자신이 있다면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배달 일을 하겠다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다음날 바로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200만 원을 주고 중고로 오토바이를 사오더니 며칠 후부터 진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남편이 돈을 좀 벌어오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반쯤에 출근해서 저녁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더니 하루에 20만 원을 넘게 벌어왔고 저한테 그날 매출이 찍혀있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면서 자기는 앞으로도 직장에 안 다니고 계속 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남편이 정말 불안했고 돈을 얼마 버는지보다 항상 저녁에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부의 수입은 확실히 예전보다 늘었지만 제가 원하던 생활은 아니었죠. 그래도 한 반년 가까이 별 사고 없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 없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6달 전인 작년 10월 초 남편이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을 먹고 오후 일을 하고 있었는데 4시쯤에 남편이 사고 나서 지금 병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고 남편이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랑 발목과 무릎이 조금 다쳤고 병원에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하고 그 뒤론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한 번 사고가 크게 난 뒤로는 무서워서 오토바이를 못 타겠다며 그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슬슬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미끄럽게 눈도 오고 길에는 빙판도 있는데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일을 나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아예 겨울내는 쉬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이참에 오토바이 팔고 다시 직장 생활하는 건 어때? 남편은 나중에 생각하겠다며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 쉬고 싶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술 약속을 만들어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거의 지나서 날도 풀렸지만 남편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처럼 남편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500만 원, 600만 원씩 벌어오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예전처럼 회사라도 다녀서 200만 원 정도라도 같이 벌자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야, 남자가 겨우 그 돈 벌어서 어떻게 가장 구실을 하겠냐? 완전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구실은커녕
몇 달째 술만 먹고 게임하면서 놀고 있는 주제에 자기가 한때 배달 일하며 돈 좀 많이 벌어봤다고 200만 원 정도 벌기 위해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 제가 하는 일은 완전 무시했어요. 회사 열심히 다녀봤자 푼돈밖에 못 번다면서 남자는 그런 일하면 비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했어요. 그렇다고 배달 일을 다시 하러 나가지도 않고 회사는 돈이 적어서 못 다니겠고 어영부영 뭔가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는 소리를 하며 시간만 계속 흘러갔습니다. 혹시 그때 사고 나서 다친 곳 때문에 후유증이 남았나 생각해봤지만 그러기엔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간간히 축구도 하러 다니고 술 마시고 놀 건 다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몸이 아픈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에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할 수 있는 걸 천천히 찾아보라고 이번 기회에 머리도 식히고 편하게 마음먹으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와버렸어요. 작년에 사고 난 뒤로 집에서 놀기 시작한 지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 먹기만 해요. 요즘에 집에 드러누워 있는 남편을 보면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악마가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차라리 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사람을 먹여 살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작년에 남편이 배달 일을 하며 벌어왔던 돈은 남편이 놀면서 다 까먹은 지 오래입니다. 배달 일할 때는 저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나머지 돈은 전부 남편 통장에 모아뒀었는데 꽤 많이 모아놓고 있었어요. 남편 은행 어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금액만 2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던 돈이 지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제가 주던 용돈도 자기는 그런 푼돈 필요 없다고 거절한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는 다시 제게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을 안 하니 잘 타지도 않는 자동차의 할부금입니다. 매달 60만 원 가까이 할부금이 나가는데 회사 그만두고 지금까진 남편이 내고 있었거든요. 배달 일을 하는 동안에는 수입이 많았으니 남편이 내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돈이 다 떨어졌다면서 저보고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여윳돈 없으니까 취직 안 할 거면 그냥 차도 팔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나 지금 월급 200만 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차 할부까지 갚아줘? 그냥 이참에 팔고 버스 타고 다녀. 남편은 자기가 언제 다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대서 결국 지난달 남편 차 할부금은 제가 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더 이상은 한계라고 생각했고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감정적인 문제로 싸우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화해하고 풀면 될 일인데 이건 문제의 근본이 돈 때문이라서 남편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고 나가서 일을 구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해결이 나질 않겠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처음으로 남편이랑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제가 먼저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고 다시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저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지도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제 진짜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낮에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기껏 재개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그냥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이 집 빼면 월세도 안 나가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거 아냐? 둘이 따로 나와서 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라며 시부모님이랑 합가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냥 남편이 나가서 200만 원이라도 벌어오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자기가 당장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시어머니한테 허락도 받았으니까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당장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번다는 배달 일을 하기 전에 나랑 같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도 적금 붓고 할 거다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너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반년 동안 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겨우 몇 달 배달 일하면서 500만 원 넘게 버니까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월급쟁이가 우습게 보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남편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직장을 구하던지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그동안 내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면서 제가 안 가면 자기 혼자라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진짜로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한동안 살았어요. 물론 여전히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며 자기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부모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이 살던 신혼집에 졸지에 혼자 남겨졌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지 내가 남편이 아니라 철없는 시어머니의 아들을 보살피며 살고 있었구나 싶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지금은 커다란 사업 구상을 하는 중이고 크게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중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저보고 조금 더 참고 저 혼자 돈 벌어다 자기 아들 먹여 살리라는 말을 빙빙 돌려 하셨습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들 적반하장이고 뻔뻔한 모습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 자동차 할부금을 한 달은 제가 내줬는데 그 이후 얼마 안 지나서 남편과 싸우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때부터는 알게모지 싶어서 돈도 안 내줬어요. 오히려 그때쯤부터 저는 남편에게 마음 다 떠버려서 제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조금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월세도 제 돈으로 내기 싫어서 안 내고 버텼더니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짜증나서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제 돈도 아니고 남편 돈이랑 시부모님에게서 결혼할 때 받은 돈이라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남편이 시댁 들어가고 나서 한동안 서로 전화도 안 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가끔 카톡이 한 번씩 왔었는데 남편을 무시하는 제 태도 때문에 자기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라면서 저보고 반성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있으래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자동차 할부금 미납됐다고 연락 오니까 저보고 빨리 그것부터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헛소리에 답장도 하기 싫었고 혼자 일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식충이처럼 놀기만 하는 남편에게 장단 맞춰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신혼집에 있는 혼수와 가전제품까지 친정집으로 싹 다 옮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는 짐 다 뺐으니까 언제든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고 했죠. 이러다가 진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판단했는지 남편이 그날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살림살이 전부 원상복구 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뭐 어때? 어차피 이 집에 월세도 안 내고 있는 중이야. 집주인이 남은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하던데? 빨리 당신도 와서 남은 짐 다 가져가. 라고 했더니 저보고 왜 월세도 안 내고 자동차 할부금도 안 냈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렸더니 그날 오후부터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끝도 없이 걸려왔습니다. 도저히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와서 잠깐 나가서 받았더니 저보고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로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라십니다. 아니, 어머님 아들은 남편으로서 책임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술 먹고 게임이나 하고 식충이처럼 노는 동안 지금까지 저 혼자 벌어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서 살았어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데려다 사업을 시키던 집에서 놀게 하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 그날 오후 늦게 남편에게서 본인이 잘못했다며 이제라도 다시 회사 다니고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더는 같이 살 생각도 전혀 없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 인생 살면서 너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며칠 지나도록 전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저도 급할 거 전혀 없었고 어차피 짐도 다 뺐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집 월세 때문에 보증금만 사라지는 상황에서 남편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었나 봐요. 결국 재결합은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달 말에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신혼집 정리하고 저는 친정부모님 댁에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잘 지내냐고 몇 번 카톡이 오기도 했고 전화도 걸려왔지만 전부 답장도 안 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같이 살 때나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이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부모에게 용돈 받아가며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다가 결국엔 시어머니도 포기하고 나가서 혼자 살라고 했대요.
어머님도 저한테는 배우자로서 책무를 끝까지 다하라고 하시더니 부모로서의 책임은 왜 끝까지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야 이제는 이혼하고 남남이지만 부모 자식 사이가 저희처럼 서류 한 장으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일하기 싫고 놀고 먹고 싶다는 아들을 평생 끼고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한 달도 못 가서 저보다 더 하시네요. 평소에 저희 시어머니가 유튜브로 이런 사연들을 자주 들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것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 이야기 아닐까 하면 어머님 이야기 맞으니까 듣고 반성 좀 하고 사시길 바래요. 어머님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모두 잘못 키운 어머님 책임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